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미국 당국, 트럼프 총격 용의자에 대한 경고를 받다. 그리고 JP모건, 골드먼으로부터 신용카드 인수를 위해 애플과 협상 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와 관련된 용의자에 대해 받은 경고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건으로 트럼프 비판과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위협을 한 인물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다소 복잡하고 국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라는 58세 남성입니다. 그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매우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불안하게 여겨 미국 당국에 이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점은 라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라우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미국인들과의 교류에서 그의 극단적인 태도를 드러냈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불안정한 행동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이어졌고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골프장 근처에서 소총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 요원은 이를 즉시 발견하고 그를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라우스는 우크라이나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크라이나 군과 협력해 외국인 전투원을 모집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지원 단체들은 그를 매우 의심스러운 인물로 보았고 그의 위험한 행동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그와 여러 차례 마주쳤던 간호사 첼시 월시는 그의 위협적인 행동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라우스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정성을 넘어서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우스는 푸틴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도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으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고 멀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범죄 행위로 발전했으며 미국 정부와 법 집행기관은 이미 그에 대한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시크릿 서비스의 빠른 대응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로 국제 정치와 개인적인 신념이 결합된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의 전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애플 신용카드 인수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금융과 기술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협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JP모건과 애플이 함께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JP모건이 애플 신용카드 프로그램의 새로운 발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애플의 신용카드 발급사는 골드만삭스였는데 애플과 골드만삭스는 작년에 파트너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은행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협상에는 JP모건뿐만 아니라 SYNCHRONY 퍼넨셜, 캐퍼털원 같은 금융기관도 참여했습니다. 애플 신용카드는 이미 1,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은 신용카드 발급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이 신용카드 프로그램을 인수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골드만삭스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미지급 잔액이 약 170억 달러에 달하는데 JP모건은 이를 모두 인수할지 아니면 일부만 인수할지를 놓고 협상 중입니다. 또한 애플의 신용카드는 기존에 다소 복잡한 청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골드만삭스는 고객 서비스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애플 신용카드 사용자는 매월 초에 명세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JP모건은 이러한 방식 대신 더 일반적인 청구 방식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JP모건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JP모건의 최고 경영진인 제이미 다이먼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그는 기술 회사들과의 협력은 금융업계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먼은 기술 회사들이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M의 신용카드 사업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신용카드 프로그램을
JPM5건에 넘기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골드만삭스의 신용카드 운영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조사는 골드만삭스가 신용카드 관련 고객 서비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애플 신용카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 신용카드 발급사 교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금융과 기술이 맞물린 복잡한 협상입니다.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